이번 시간에는 배열을 이용해서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죠. 배열도 배웠고 제어문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입출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고객의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저장하는 기능은 구현하지 않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만 구현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를 어딘가 저장해야죠. 이 예제에서는 정보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를 배열을 이용할 거예요. 아직 객체와 클래스도 안 배웠으니까 클래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도 못합니다. 오로지 배열을 이용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파일에 저장을 못하니까 코드를 디버깅하는 도중에 다시 실행시키면 이전에 입력했던 것이 싹 지워져서 매번 새로 입력하고 테스트해야 되는 불편한 점은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요구사항 정의는 화면에 보이는 대로 있습니다. 일단 고객의 정보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 성별, 이메일, 그리고 출생 연도 네 가지가 있고요. 이름은 문자열이고요. 그 다음에 성별은 남자는 M, 그 다음에 여자는 F로 저장합니다. 이러면은 차형이겠죠? 차형. 그 다음에 이메일은 문자열로 저장하고 태어난 출생 연도는 정수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고객 관리 프로그램은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냐면은 고객의 정보를 입력, 조회,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 조회, 수정, 삭제. 입력은 보통 인서트를 의미하는데 보통 크리에이트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조회는 리드. 그 다음에 수정은 업데이트. 그 다음에 삭제는 델리트. 이렇게 불러서 이런 입력, 조회, 수정, 삭제 기능이 있는 것을 CRUD라고 해요. 줄여서. 어쨌든 이 애플리케이션도 CRUD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I를 누르면은 고객의 정보를 입력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된 고객 정보는 P 아니면 N을 누릅니다. N을 눌러서 이전 고객 정보 또는 다음 고객 정보로 조회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P가 previous, 그 다음에 N이 next의 약어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C를 눌러서 현재 인덱스의 고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되네요. 아마 C는 current의 약어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회한 고객 정보는 U를 눌러서 새로운 정보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U는 업데이트겠죠? 그 다음에 D를 누르면 조회한 고객 정보를 배열해서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종료는 Q를 누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배열이라는 걸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만들어라 이거죠. 요구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문단의 요구사항은 저장되는 데이터를 설명하죠. 저장한 데이터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기능이에요. 기능을 설명하고 세 번째는 뭘 설명하냐면요. 메뉴로도 설명하는 겁니다. 메뉴.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은 화면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화면 인터페이스. 우리가 뭐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렇진 않습니다. 웹 프로그램으로도 만들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이클립스에서 콘솔 화면에 실행되거나 아니면은 까만 화면, 그죠? 저기 커맨드 프롬프트라고 불리는 터미널 화면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만들 텐데 어쨌든 터미널 화면에서 실행이 되더라도 메뉴는 있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 화면에서는 변수가 먼저 선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객의 정보를 저장해야 되는데 배열을 이용해라고 했잖아요. 배열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배열을 사용할 때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따라다닌다고 했죠. 뭐하고 뭐예요? 하나는 배열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 그 다음에 현재 참조하고 있는 인덱스, 이 두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래쪽에도 보면은 인덱스라는 변수와 그 다음에 카운트라는 변수를 선언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는 -1로 초기화하죠. 왜냐면 별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므로, 그러니까 최초 인덱스는 -1이 가장 적당하죠. 그 다음에 카운트는 0으로 초기화하죠. 왜냐면 맨 처음에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객의 이름, 성별, 이메일, 그 다음에 생년, 출생연도, 생년, 요걸 저장하는데 이름은 문자열, 그 다음에 성별은 차형, 이메일은 문자열, 그 다음에 출생연도는 인트형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배열이니까 전부 다 배열로 정의했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그 파이널이라는 키워드 이용해서 변수를 하나 선언했는데, 파이널을 넣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상수가 되는 겁니다. 상수. 보통 이제 파이널 키워드가 있으면은 그 변수는 수정이 안 되고 항상 그 값으로만 쓸 거예요 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max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이걸 어디서 쓰냐면은 이름, 성별, 이메일, 그 다음 출생 연도를 저장하는 배열 만들 때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는 용도로 썼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배열의 크기가 바뀔 때 한 줄만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변수들은 전부 다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잖아요.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데 왜 스태틱으로 선언해 놨냐면은 메인 메서드 밖에다가 선언할 거거든요. 메인 메서드 밖에다 선언해 놓고 메인 메서드 안에서 가져다 쓸 거니까 메인이 스태틱이잖아요. 그래서 스태틱에서 스태틱이 안 붙은 필드들은 직접 참조 못하니까 필드에 스태틱 붙여준 겁니다. 오른쪽에 아웃라인 그림을 보면요, 이 오른쪽 아웃라인 그림은 이렇게 변수들 상수부터 해서 네임 리스트, 젠더 리스트, 이메일 리스트, 벌스 이어 리스트, 그 다음에 인덱스 카운트가 선언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캐너도 하나 더 선언해 놨죠. 스캐너 입력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래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네모 박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메서드예요. 메서드. 물론 메인도 하나 있죠. 메인 있고, 여기서는 인서트 커스터머, 프린트 커스터머, 델리트 커스터머, 업데이트 커스터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화면 캡처한 거거든요. 이런 이름으로 입력, 조회, 그 다음에 삭제, 수정하는 기능을 추가할 거예요. 이런 거죠. 일단은 이걸 코드를 하나씩 만들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변수 선언부터 하죠. 이클립스를 실행시키고, 이클립스에서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위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커스터머 매니저라고 할게요. 메인 하나 넣어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메인 위에다가 멤버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스태틱 파이널 인트 맥스는 100. 보통 상수는 이렇게 대문자로 적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수는 항상 똑같은 수로 의미하죠. 프로그램 내에서 이 맥스 값은 변경이 안 되죠. 그리고 스태틱, 이번에는 스트링 배열로 이름을 저장할 네임 리스트라는 이름의
배열 변수 하나 만듭니다. 스트링으로 배열 만들 때 여기에 100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앞에 4라인에 max라는 변수로 선에는 놨으니까 그 변수를 가져다 써도 되겠죠. 차형 배열은 성별을 저장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스트링으로 배열 만들어서 고객들의 이메일을 저장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출생 연도를 저장하기 위한 배열을 만들죠. 자, 이렇게 요 6, 7, 8, 9라인은 고객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배열들입니다. 아직 우리가 클래스 그리고 객체의 개념을 안 배웠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배열로 데이터를 다뤄야죠. 그 다음에 배열은 항상 두 개의 변수가 같이 따라다닌다고 했죠. 하나는 배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저장하는 변수 카운트, 또 하나는 현재 몇 번째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인덱스. 그 다음에 스캐너 하나 선언해 놓죠. 자, 이렇게 선에는 놨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다시 슬라이드로 와서 자, 메인 안에 그 메뉴를 출력하는 구문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메인 안에 화일문을 이용해서 메뉴를 출력하고 메뉴를 입력받는 그런 부분이죠. 먼저 제가 고객의 수와 인덱스를 출력해 봤는데 이거는 일종의 디버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예요. 현재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고 몇 번째 인덱스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메뉴를 입력하세요 라고 출력하고요. 메뉴가 insert previous next current update delete quit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메뉴 입력을 받아들이죠. 메뉴는 문자일로 받아들이고요. 문자일로 받아들이고 메뉴를 어떻게 하냐면 to lowercase 이용해서 전부 다 소문자로 만듭니다. 대문자가 입력될 수도 있고 소문자로가 입력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그 메뉴를 두면은 만약에 previous 누르고 싶다면은 previous가 입력되게 하고 싶다면은 입력을 P라고 입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previous라고 풀네임으로 입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이 P도 대문자로 입력하기도 하고 소문자로 입력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그 문자열에서 맨 첫 번째 문자 하나만 빼내옵니다. 그럼 이게 문자로 반환이 되죠. 만약에 P 하나만 입력하든가 previous 입력하든가 뭘 입력하더라도 맨 첫 번째 하나만 빼낸다면은 그거 가지고 케이스문에서 맞는 문자에 따라서 어떤 코드 블록이 실행되게 할 수 있겠죠. 여기 케이스는 IP 그리고 중간에 생략됐고요. 쭉쭉쭉쭉 Q까지 있고요. 일단은 메뉴를 만드는 그런 이 코드는 system.out.println으로 그 메뉴가 정상적으로 눌러지는지만 테스트를 해봅니다. 만약에 Q 메뉴가 선택되잖아요. Q 메뉴가 선택되면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라고 하고 스캐너 닫아주고 system.xt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되죠. 디폴트는 여기 케이스에 맞는 입력이 아닐 경우에 메뉴를 잘못 입력했다고 메시지 출력하고요. 먼저 메인 안에 이 파일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능을 하나하나씩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안에 해야죠. 메인 안에 파일 true, 일단 무한루프가 실행이 돼야죠. 무한루프가 실행이 돼야 되고, 여기에 system.out.printf 해서 항상 뭔가 입력할 때마다 고객의 수, 고객의 수를 입력하고요. 고객의 수라고 입력하고, 고객의 수가 출력되게 할 거예요. 고객의 수가 출력되게 해야 되는데, 고객의 수는 정수로 출력이 되죠. %d, 그 다음에 인덱스 출력되게 하죠. 인덱스도 %d로 출력하죠. 그리고 줄바꿈 하나 넣고요. 출력할 변수는 뭐하고 뭐냐면은 카운트하고 인덱스죠. 인트가 아니고 인덱스예요. 이건 항상 출력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system.out.println 해서 메뉴를 입력하라는 프롬프트를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메뉴가 실제 어떤 식으로 입력되는지를 알려줘야죠. 자, 인서트 필요하고요. 프리비어스 필요하고, 넥스트, 커런트, 업데이트, 그 다음에 델리트, 퀵까지 이렇게 출력하고, 그 다음에 메뉴를 입력 받는 거죠. 물론 메뉴 입력 받기 위해서 여기다가 프린트 이용해서 메뉴 입력이라는 프롬프트 한 번 더 띄우고요. 요 다음에 메뉴 입력 받죠. 스트링 메뉴는 scanner.next 해서 메뉴 입력 받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를 메뉴.to 로어케이스에서 전부 다 소문자로 만들어주죠. 만들어주고, 스위치문 내서 메뉴.차 at 0, 0번째 인덱스 위치에 문자를 하나 빼오고, 그 문자가 i면은 캐스트가 아니고 케이스죠. 이제 system.out.println 고객 정보 입력을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어도 되죠. 아니면은 입력이 선택됐습니다, 출력이 선택됐습니다, 메시지 하나씩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하고요. 케이스 P system.out.println, 여기서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 P라고만 입력해 놓을게요. 뒤에서
나머지 내용 설명하면서 그때 수정이 나가면 되니까요. 자, 엔도 브레이크를 넣고 자, 퀴시 눌려지면은 여기서는 그냥 프로그램 종료하기 입력을 해 놓을게요. 프로그램 종료하려면은 한번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한번 메시지 띄워놓은 것도 괜찮겠죠? 자,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종료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스캐너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종료하려면은 시스템 점 엑시트 이 상태는 0을 줘도 됩니다. 0이든 1이든 똑같고요. 디폴트면은 시스템 좀 아웃 점 프린트LN으로 메뉴를 잘못 입력했다고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상적으로 메뉴가 동작하는지만 확인해 볼 거예요. 실행시킨 다음에 I 잘 되죠? 그 다음에 P도 잘 되고요. N도 잘 되고 Q 누르고 종료가 되는지 확인하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각각 기능 하나하나씩 구현해 보겠습니다. 입력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자, 이번에는 제일 먼저 할 게 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거죠. 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I가 눌려질 때잖아요. 그런데 고객 정보를 무한정 넣을 수는 없죠. 언제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카운트가 맥스까지 가면 더 이상 못 넣잖아요. 그래서 if 블록을 하나 더 넣고 카운트가 맥스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더 이상 입력할 수 없다고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서트 커스터머라는 메소드 호출하도록 했습니다. 인서트 커스터머는 오른쪽 아래 설명을 해놨는데요. 인서트 커스터머 이거는 고객의 정보를 입력받는 메소드죠. 물론 요 내용 전체다. 그러니까 인서트 커스터머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메소드 호출하는 데다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메소드 단위로 기능들을 분리를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놨고요. 이 인서트 커스터머는 말 그대로 고객의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입력받으려면은 이름, 성별, 이메일, 출생 연도를 입력하도록 프롬프트를 띄우고 각각을 입력받죠. 입력받는데 이름은 문자열 그러니까 스캐너점 넥스트. 그 다음에 성별은 문자죠. 스캐너점 넥스트 한 다음에 차@ 0 해서 입력한 문자에 하나만 입력돼도 문자열은 문자와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만 입력되더라도 그 한 개의 문자를 뽑아내서 차형 변수에 저장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메일 문자로 받고 출생연도 정수로 받죠. 정수로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해요? 자, 각 배열 네임 리스트, 젠더 리스트, 이메일 리스트, 벌스이어 리스트에 카운트 위치에 저장을 하는 거죠. 카운트 위치에 각각 네임, 젠더, 이메일, 벌스이어를 저장을 하죠. 카운트는 맨 처음 0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의 0번째 위치에 맨 처음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카운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 증가시켜 줘야 된다.
이 경우에는 카운트 변수 하나가 4개의 배열에서 쓰니까 요 안에다가 카운트 뿔뿔을 넣으시면 안 돼요. 그겠죠? 만약에 카운트 뿔뿔 넣는다면 맨 마지막에만 넣어야 되겠죠. 그러려니 차라리 카운트 뿔뿔을 밖에 넣는 게 속 편합니다. 오히려 가독성도 좋고요. 여기 마저 만들어 보죠. i일 경우입니다. i가 눌렸을 경우. i가 눌렸을 경우에는 고객 정보 입력을 시작합니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if 구문으로 카운트가 맥스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맥스가 100인데 카운트가 100이라면 100개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상 넣을 수 없잖아요. 더 이상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더 이상 입력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else일 경우는 고객 정보를 입력해야죠. 입력하는 그 코드를 별도의 메서드로 둘 건데 저는 그 메서드 이름을 뭐라고 둘 거냐면요. insert customer라고 둘 거예요. insert customer라고 둘 거고 근데 이렇게 입력하면 에러 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 메서드가 안 만들어졌거든요. 안 만들어졌어도 일단 이렇게 호출하도록 코드를 작성하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물론 에러는 없애야죠. 저 인서트 커스터머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고객 정보를 입력했습니다라고 출력을 하죠. 인서트 커스터머 메시드가 없으니까 여기에 호출할 때 에러 나죠. 먼저 호출 코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코드를 뭐 에러가 안 나게 하려면 만들면 되겠죠. 저는 보통 그 이런 메시드를 만들 때 메인 아래다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메인 위에다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메인 아래다 만들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프로그램 흐름상으로는요 메인 아래다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 위에다 만들든 아래 만들든 큰 문제는 없어요. 여기에 자 static void insert customer 라고 만드는 데요. 이게 제가 그 위치를 잘못 넣었습니다. 여기는 메인 밖에 아니죠. 메인 밖은 이 부분이죠. 여기다가 static void insert customer 메시드 만드는데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는 있잖아요. 잠깐 슬라이드를 넘어가 보면은 슬라이드에서는 앞에 이렇게 프라이빗이라는 키워드가 붙었습니다. 프라이빗은 접근 제한자 중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이 클래스 안에서만 쓸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인서트 커스터머 메서드는 클래스 밖에서 쓸 일이 없으니까 프라이빗으로 해놨는데 여기서는 사실 뭐 굳이 프라이빗 안 넣어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 메서드 안에서만 쓸 거야 라고 하면은 프라이빗으로 넣어주는 게 좋겠죠. 우리 예제에서는 이제 프라이빗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넣든 안 넣든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인서트 커스터머에서는 고객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성별도 받고 이메일도 받고 출생 연도도 받고. 그래서 자 시스템.out 프린트라고 프롬프트를 띄우는 거죠. 이름 띄우는 거죠. 이름 입력하라고 하고 맞아. 이 프롬프트를 다 입력해 놓고 그리고 스캐너 사용하는 걸 작성해 보겠습니다. 성별은 M 아니면 F로 입력해야죠. 그 다음에 이메일도 입력해야 되고요.
이 프롬프트는 전부 다 프린트 ln이 아니고 프린트로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나온 다음에 커서가 깜빡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입력받도록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프롬프트 먼저 작성해 놓고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받죠. scanner.next. 그 다음에 성별 입력받아야죠. 성별은 차량이잖아요. scanner.next로 입력받은 다음에 차 at 0 해서 맨 첫 번째 한 문자만 빼내야죠. 그 다음에 scanner.next. 출생 연도는요 인티어로. 넥스트 인트로 입력받죠. 이렇게 입력받은 데이터는 어디다 넣어야 돼요? 배열에 넣어야죠. 배열에 하나씩 넣는데 네임 리스트에 카운트 위치에 림 리스트 카운트 위치에 네임을 넣고요. 마찬가지로 젠더 리스트에 카운트 위치에 젠더를 넣죠. 이메일 리스트에 카운트 위치에 또 이메일 넣고, 그 다음에 벌스 이어 리스트에 카운트 위치에 마찬가지로 벌스 이어 넣죠. 그리고 뭐 해야죠? 네,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 줘야죠. 이게 입력입니다. 사실 현재는 이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입력을 하더라도 입력을 테스트할 방법이 딱히 있진 않죠. 물론 이제 입력하고 나면은 뭐가 바뀌어요? 카운트가 바뀝니다. 그것만 볼까요? 자, 현재 고객 수형 인덱스 1이죠. I 누르고 고객의 이름은 ABC, 성별은 제가 M, 이메일은 hjk@com.com, 그 다음에 출생 연도는 2000년도. 딱 이렇게 입력하면은 고객 수가 뭐로 바뀌어요? 1로 바뀌죠. 1로 바뀝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는 다음에 또 실행해봤자 이 실행된 상태가 그대로 반영 안 되니까 실행을 종료시킬게요. 종료시키고 그 다음 코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입력이죠. 자, 이번에는 출력입니다. 출력은 화면에 정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P를 누를 때, N을 누를 때, C를 누를 때 출력이 되는 거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P는 이전이니까 만약에 인덱스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왼쪽 게 더 이상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 N이 카운트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카운트가 만약에 10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인덱스는 0부터 9까지 방에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덱스가 9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음 데이터가 없다고 출력하고, C는 뭐예요? 인덱스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카운트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을 때만 출력을 해야죠. 이렇게 약간의 조건문들을 넣으면은 인덱스 값이 잘못돼서 프로그램이 죽는 그런 오류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프린트 커스터머라는 메서드를 오른쪽 아래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시스템.out 프론트 ln으로 출력하는 거죠. 각 배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는데 어디 있는 거 출력해요? 인덱스 위치에 있는 거 출력하는 거죠. 참고로 봐봐요. P 누르면은 인덱스를 하나 감소시키고 프린트 커스텀 호출하고, N을 누르면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프린트 커스텀 호출하고, C는 현재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프린트 커스텀 호출하도록 코드가 구현됐죠. 이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만들면 이전에 입력한 것을 정상적으로 입력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P일 때 P는요 뭐라고 쓸 거냐면요, P 대신에 이전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덱스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전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참고로 인덱스가 0이어도 0은 맨 첫 번째 걸 가리키잖아요. 그 경우도 이전 게 없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만 넣고 했을 때는 P와 N이 생각하는 대로 잘 동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전 데이터가 없습니다. 출력하고 else일 경우에 뭐해요? 자,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프린트 커스터머란 메소드 호출하죠. 프린트 커스터머 메소드도 하나 만들어야죠. 이걸 먼저 만들고 시작할까요? 프린트 커스터머는 저 아래 인서트 커스터머 아래다가 private static void 프린트 커스터머 이렇게 만들죠. 자, 영상의 장점이 뭐냐면은 타이핑을 못 따라오면은 잠깐 멈췄다가 마저 입력하고 플레이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핑을 못 따라오면 잠깐 멈췄다가 타이핑 한 다음에 이어가세요. 자, 프린트 커스터머 여기 안에서는 뭐 할 거냐면요, 고객의 정보를 출력하는 거잖아요. 좀 멋있게 커스터머 인포 멋있지 않나요? 안 멋있으면 패스. 자, 이렇게 입력하고, 자, 이름은 네임 리스트에 인덱스 위치 거. 성별도 출력해야죠. 성별은 젠더 리스트에 인덱스 위치 거. 그다음에 이메일도 이메일 리스트에 인덱스 위치 있는 거 가지고 오죠. 마지막으로 뭐 있어요? 출생 연도. 출생 연도는 birth year 리스트죠. 그 인덱스 위치 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저 작성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앞에 이제 P 외에도 나머지 N과 C를 구현해야죠. N일 때는 뭐라고 출력해요? 이후 데이터. 이후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다음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다음 데이터 출력하는데 무작정 n이 눌려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인덱스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카운트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고 카운트보다 하나 적은 것보다 크거나 같으면 왜 그러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데이터 인덱스는 카운트보다 1 작잖아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이 경우는 다음 데이터가 없다고 출력하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인덱스를 아이고, 아까 프리비어스가 인덱스 뿔뿔이 아니고 인덱스 마이너스였는데요. 제가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 부분 인덱스 뿔뿔이 아니고 인덱스 마이너스였어요. n이 눌려졌을 때 인덱스 뿔뿔이겠죠. 그리고 프린트 커스터머. C가 눌려지면요. C가 눌려지면은 현재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라고 하고, 이것도
if 인덱스가 0보다 크고 그거나 같고 인덱스가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요 카운트보다 작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만 가능하죠. 이럴 때만 프린트 커스텀을 호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데이터가 선택되지 않았다고 출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저장하고 프로그램 실행시켜 볼까요? 프로그램 실행시키는데 데이터를 몇 개를 넣어놓고 해야 돼요. 먼저 I 하고 뭐 이름 홍길동, 성별은 남자, 홍@홍.com, 수생연도는 2000년도. 하나 더 입력하죠. 고객의 정보는요 홍길서, 피메일, 이메일은 웨스트 홍.com, 출생연도는 2003년도.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또 I 고객의 정보 청길남, 출생연도 2010년. 이렇게 데이터 3개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수 3이라고 뜨죠. 현재 인덱스 1. 현재 인덱스 1이니까 N이나 C는 동작이 안 되겠죠. 아니, P나 C는 동작이 안 되겠죠. P 하면은 유전 데이터가 없다고 나와 있죠. C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가 선택되지 않다고 나와 있고. 왜냐면 인덱스는 1이니까. N을 눌러야 이렇게 0번 인덱스로 되면서 0번 인덱스 정보를 출력하죠. 또 N 누르면은 1번 인덱스. 또 여기서 N 누르면 2번 인덱스까지 가죠. 여기서 N 누르면 없겠죠. 더 이상 데이터는, 오른쪽 데이터가. P 누르고 또 P 누르고 하면은 또 이전 데이터를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가 0이면요 P가 눌려졌을 때 데이터가 없다고 나오겠죠. 이전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C는 현재 인덱스의 데이터를 출력해 봅니다. 이렇게 일단은 입력과 출력이 잘 되죠. 그 다음에 수정, 삭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단 종료시켜 놓고요. 수정하는 거죠. 베일 데이터 수정은 기존의 데이터를 출력해 놓고 하나씩 입력하면 좋겠죠. 참고로 여기는 이름, 성별, 이메일, 출생 연도 중에서 어느 하나만 수정 못해요. 하려면 다 수정해야 됩니다. 물론 그냥 엔터 쳤을 때 기존 값 그대로 가지고 오게 하려면 여러분이 뭐 부가적인 코드를 만들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고객의 정보를 수정하려면요 이름, 성별, 이메일, 출생 연도를 다시 한번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수정은 U가 눌려졌을 때죠. 이것도 인덱스가 먼저 선택이 돼야 되죠. 수정하려고 하는 인덱스가 있어야 되니까 P나 N을 눌러서 수정하고 싶은 데이터를 찾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C로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삭제도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하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덱스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카운트보다 작을 때만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 수정은 업데이트 커스터머라는 메서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수정할 때 system.out.print로 이름하고 name list index 이거 출력하는 것은 기존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입력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는 scanner.next 한 거를 바로 어떻게 했어요? 인덱스 위치 배열에 바로 넣어버렸죠. 따로 변수로 받아서 넣어도 되지만은 이렇게 인덱스 위치에 스캐너로 읽어드린 데이터를 바로바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바로 넣어도 전부 다
스캐너로 읽어드린 데이터를 직접 바로 넣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 수정 코드 작성해 볼까요? 수정은 U죠. U. 자,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라고 하고요. 이것도 아까 if 블럭에서 그 인덱스가 수정할 수 있는 범위 내 인덱스 이하잖아요. 그래서 인덱스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인덱스가 카운트보다 작을 때만 수정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서는 system.out.print 인덱스 위치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라고 하고, 여기서는 업데이트 커스터머를 호출하면 되겠죠. 이거 또 만들면 돼요. 일단 입력해 놓고 나중에 만들어도 됩니다. else 블록에서는 뭐라고 쓰면 돼요? 데이터가 선택되지 않았다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업데이트 커스터머는 구현을 해야죠. 업데이트 커스터머는 저 아래로 내려가서 구현합니다. 샥 내려가서 private static void update customer, 고객의 정보를 수정을 해야겠죠. system.out.println 수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update customer info 뭐 이렇게 좀 출력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수정할 때 기존 데이터가 뭔지 보면서 수정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름하고 가로 열고 플러스 네임 리스트에 인덱스 위치, 그 다음에 플러스 소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면 훨씬 보기 좋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네임 리스트에 인덱스 위치에 scanner.next한 결과를 저장하고요. 이와 비슷하게 이름뿐만 아니라 성별, 이메일 출생 연도도 마찬가지로 적어주는 거죠. 성별 가로 열고 플러스 전대 리스트의 인덱스. 젠더 리스트 인덱스에는 scanner.next 한 걸 차 S로 0번째 위치로 뽑아서 저장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system.out.print해서 이번엔 뭘 출력해요? 출생 연도.
자, 이렇게 입력하죠. 여기는 인덱스를 뭐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 안 돼요. 이미 그 현재 가리키고 있는 인덱스 위치 데이터를 수정을 하는 거니까 뭐 인덱스를 변경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자, 요렇게. 이것도 테스트 해볼까요? 자, 이거 매번 실행시킬 때마다 이전 입력한 데이터는 다 날아가니까 매번 입력해 줘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는 고객의 이름은 ABC, 성별은 M, 이메일은 abc 골뱅이 acd.com, 출생연도 2000 이렇게 했죠. 고객수 한 명이니까 여기서는 n을 한번 눌러볼 수가 있겠죠. n. 그러면은 인덱스가 0이죠. 현재 고객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죠. 이렇게 조회가 된 다음에 이 고객의 정보를 뭘 눌러서 수정해요? 예, U를 눌러서 수정한다는 거죠. U 눌러서 수정하는데 이름 원래 ABC였죠. 그럼 HJK로 바꾸고요. 성별은 M이었는데 F로 바꾸고요. 아이고 쉽게 못 바꾸죠. M으로 그대로 두죠. 이메일은 네 abc 골뱅이 asd.com. 기존의 데이터가 같더라도 여기서는 똑같이 입력해 주셔야 돼요. 출생연도 2003년. 이름이 바뀔 일은 흔치 않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입력을 하죠. 그리고 커런트 데이터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출력된 변경된 데이터가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수정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삭제입니다. 삭제가 돼야죠. 삭제는 D 누르면 되는데 삭제도 수정처럼 인덱스가 삭제할 인덱스 위치로 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카운트보다 작을 때만 삭제가 되는 거죠. 삭제는 앞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배열 이용해서 데이터 관리할 때 한번 했었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이 위치에 있는 걸 삭제하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가 인덱스가 1이죠. 1 인덱스 있는 거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부터 그 뒤에 있는 것을 하나씩 앞으로 이렇게 당겨오면 되죠. 여기 지금 이 위치부터 3, 4, 5 세 번의 반복이 돌아가야죠. 시작은 그 인덱스 위치부터 끝은 데이터가 들어있는 마지막 인덱스 전까지 해야 되죠. 데이터가 들어있는 마지막 인덱스는 카운트 -1이고 여기까지 동작하는 게 아니고 그 전까지 동작해야 되니까 그보다 작을 때까지 동작해요 라고 조건문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요, i는 인덱스 위치부터 i가 카운트보다 1 작은 거 보다 작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이후에 있는 i 플러스 1 위치에 있는 거를 i 위치에다가 계속 복사하죠. 이름, 성별, 이메일, 출생 연도를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반복문이 끝나면은 그때 카운트를 어떻게 해요? 하나 감소시킵니다. 삭제죠. 삭제도 만들어 보죠. 삭제는 저기 D가 눌려졌을 때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라고 출력해야 되죠. 이 경우도 if 인덱스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인덱스가 카운트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면 그때 뭐예요? 데이터를 지우는 거죠. system.out.println 인덱스 플러스 위치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select 커스텀으로 호출하죠. 이거 만들 거예요. 여기서도 자, 그렇지 않으면은 데이터가 선택되지 않았다고 출력하죠. 자, 이렇게 delete 커스터머 메서드는 저 아래다 만들죠.
자, 델리트 커스터머. 삭제는 어떻게 해요? 삭제는 반복문 이용해서 해야죠. int i는 얼마부터? 인덱스부터, 삭제할 인덱스 위치부터 i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보다 1 작은 위치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카운트 마이너스 1은 가장 마지막 인덱스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그 전까지 가야 되거든요. 왜 카운트를 해도 잘 되는데 왜 마이너스를 넣어야 돼요? 카운트라고 하면은 배열이 100개인데 100개가 꽉 찼을 때 그때는 에러 발생하죠. 왜냐면은 100개 100번째 이렇게 100번째 그 다음 건 없잖아요. 그래서 카운터 마이너스 1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i 뿔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씩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당기는 거죠. 네임 리스트에 i 위치에다가 네임 리스트에 i 플러스 1까지 동작하게. 그 다음에 젠더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도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반복문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카운트를 하나 감소시켜 줘야죠. 요렇게. 다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이 프로그램의 메뉴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할 거예요. 뭐 중간에 데이터 놓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구현할 수 있겠죠. 처음에 요구사항은 어쨌든 간에 다 완성을 한 겁니다.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켜서 I 누르고 홍길동 남자 홈.com 2000 다시 I 누르고 홍길서 여자 이메일 적고 출생 연도는 2003년도 적었고요. 자, 여기서 P 누르면은 이전 거 없죠. 왜냐면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니까 N을 눌러야죠. 처음엔 N 누르고 홍길동 또 N 누르면은 홍길서. 저는 다시 P 눌러서 홍길동 데이터를 지워볼게요. D 누르면 고객의 수는 1로 줄어들죠. 인덱스는 그대로 0인데.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은 P나 N은 동작이 안 되죠. C는 동작이 되고, P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전 데이터 없고, 또 N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음 데이터가 없죠. 하나만 있을 때는 C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죠. 이렇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과제. 아래의 요구사항대로 냉장고 안에 식자재 관리 프로그램 만드세요. 식자재 정보는 식자재 이름, 수량, 유통기한, 식자재 설명이 있다네요. 배열에 저장을 해야 되고요. 음식 이름은 문자열로 저장하고요. 그 다음 수량은 정수, 유통기한은 문자열, 설명은 문자열로 저장합니다. 식자재 정보를 추가 목록 보기, 이건 하나씩 보는 게 아니고 목록 보기가 있네요.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파일에 저장하는 기능은 구현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메뉴가 1이면 아까는 문자로 눌렀는데 이번에 숫자로 누르는가 봐요. 1이면 식자재 정보를 입력받도록 하며, 저장된 정보는 메뉴 2를 입력해서 목록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되네요. 3은 식자재 이름으로 조회해서 수량을 수정하대요. 아하,
식자재 이름으로 조회해서 수량을 수정하는 거죠. 수정할 때 식자재 수량이 0이면 삭제가 돼야 된다네요. 그 다음에 메뉴 4는 식자재 정보를 삭제합니다. 근데 삭제하려면은 이름으로 조회해서 삭제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자재 이름이 뭔지 조회해서 그걸 삭제해라 이거예요. 프로그램의 종류 메뉴는 0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열을 이용한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